자, 안녕하십니까. 착한 주식 선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실 텐데요. 오늘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주가는 장중에 10% 넘게 폭락을 하고 이에 대한 여파로 코스피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어요. 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앞뒤가 안 맞죠. 자, 바로 이 모순.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끝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중요한 핵심만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라이브로 못 보시고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NXT 시간의 거래까지도 다 끝나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가격 하나하나보다는 오늘 하루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맥락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댓글에다가 삼성 화이팅, 선프로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 17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찍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1810%나 늘어난 거예요. 시장이 기대했던 84조도 넘겼습니다. 자, 성과급 충당금 빼면 사실 100조 넘게 번 거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말 그대로 역대급이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올라야죠.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셀 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재 판다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는요 워낙 시장에 이 기대가 항상 하늘 끝까지 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지간히 좋은 실적으로는 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감동을 줘야 실적 발표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요. 자, 실제로 이번 실적 컨센서스를 넘기긴 했는데 그 폭이 6% 정도였습니다. 자, 역대급이긴 한데 시장이 이미 기대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감동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호재네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블룸버그가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2019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게 16번이었는데 그중에 10번은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16번 중에 10번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잘 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사실상 삼성의 습관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높은 대장주의 숙명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폭락을 무슨 큰일 난 것처럼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오늘 하락이 순전히 이 셀 온 습관 때문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이 밑에 좀 더 무거운 게 깔려 있어요. 자, 이 기사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중국 기사인데 이게 또 미국 쪽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제가 중국어니까 좀 번역을 할게요. 자, 보시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드문 경고를 내놨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중거품이다. 이중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요약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주가만 비싼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기업의 이익 전망까지 같이 부풀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거품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거품이 터지면 미국 증시가 30에서 5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고에서 거품이 잘 끼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콕 짚어서 언급된 게 바로 이 반도체거든요. 호황과 불황을 크게 타는 업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빠진 건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장 전체의 불안 심리가 반도체를 먼저 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만 빠진 게 아니라 같은 반도체주인 이렇게 하이닉스도 같이 빠졌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호재보다도 시장 불안이 반도체를 먼저 누르는 구간,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거운 재료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예요. 자,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온 게 연기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목표 비중을 맞추려고 기계적으로 팔아야 한다는 매도 폭탄 우려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당에서 시장이 급변할 땐 이 기계적인 매도를 한시적으로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자, 이게 통과되면 매도 부담이 확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예요. 자, 다만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 발의 단계지 통과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민연금을 증시부양에 이용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기대는 하되 아직 확정된 자료로 보긴 이르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이죠. 자, 그리고 이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 폭탄을 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폭탄의 크기를 점점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온통 나쁜 얘기 같죠. 자, 그런데 오늘 반대편에서 아주 의미 있는 호재가 하나 조용히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보시면요. 주가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빠졌지만 저는 이게 길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 바로 삼성 파운드리, 지금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과 같은 AI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딱 맞는
맞춤형 AI 칩을 만들려고 난리예요. 자, 이걸 대신 만들어줄 곳을 찾고 있는데 그 후보로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은 지난 5월에 삼성전자를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꼭 짚어서 언급했어요.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삼성의 칩 생산을 맡기는 걸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삼성은 테슬라 칩, 엔비디아 칩도 수주한 이력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이 이제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에 칩을 직접 만들어주는 회사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시장은 이 셀 온 하느라 이걸 안 봤지만 이건 삼성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재료예요. 자, 하필 오늘 같은 날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급락에 묻혔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38만원까지 찍으면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에요. 자, 그 뒤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면서 오늘 29만원대까지 왔습니다. 자, 이 고점에서 보면요, 벌써 20% 넘게 조정을 받은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를 판 건 또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진짜 징하게 팔았는데 특히 외인이 610만 주 대규모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 물량 누가 다 받았느냐? 오늘도 이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무려 785만 주를 받았어요. 자, 이 큰 돈이 나가는 자리를 이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이 그림은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는 신호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RSI도 한번 보시면요, 신고가 부근에서 이 과열 구간까지 갔다가 지금은 중간 아래로 쭉 내려와 있어요. 자, 다만 이게 바닥권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제 반등한다는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과열이 식는 과정일 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다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라면 내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저라면요, 오늘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역대 실적이 나왔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사자, 이렇게 덤비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셨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 전체가 이 거품 걱정으로 흔들릴 땐 개별 호재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자, 저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차라리 바닥에 닿는 걸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게 정석이기도 하죠.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맨손으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마음 급하다고 너무 자주 물타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 현금이 바닥이 나면요, 정작 진짜 바닥에서 담을 총알이 없어집니다. 물타기는 횟수가 아니라 현금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개인의 평단과 비중, 그리고 매매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종목마저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요즘 장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감당하기엔 정말 벅찬 일이죠. 자, 제가 방송에서 특정 매매가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의 핵심인 수급가 매물대는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데 뒤늦게 영상을 보시고 지나간 기준가에 매매 버튼 누르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 요청하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아직도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정보방에 입장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 소통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보이시죠? 010-2464-0491 여기로 우리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평단가 같이 남겨주세요. 미보유자분들께서는 그냥 동행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날이라서요, 제가 이 다이렉트로 좀 도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방송 보시고 요즘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는 수익 못 본다, 다 끝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방송 보시다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셔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이유, 결국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매매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서 사고 팔지 정해두지 않은 채 그냥 그때그때 기분으로 대응하시는 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비중 조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르면 흥분해서 몰빵하고 떨어지면 공포에 던지는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 여기저기 다 찾아보시지만 결국에는 혼자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하시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 감정에 휘둘리고 손실 볼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정을 빼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개인 투자분들께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급하게 매수 버튼부터 눌렀다가 오히려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막막하다, 방향을 함께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 평단가에 맞는 정확한 매도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개인 번호 010-2464-0491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순히 사셔라 파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실시간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당장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1:1 맞춤 솔루션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숟가락을 들고 입으로 직접 떠먹여주는 것 같다. 자, 그만큼 이 초보분들도 따라하기 쉽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한 분 한 분 좀 꼼꼼하게 전략을 짜드려야 돼서 오늘은 모든 분들 다 받기 힘들고요. 제가 딱 선착순 30분 정도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착순 기회를 놓쳐다고 끝이 아니죠.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방이죠. 이 보시는 화면은 5월 4일에 매수 브리핑 드렸을 때 화면인데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26만 원이었고요. 하이닉스가 168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때 단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짜드렸는데 이때 아마 제 전략대로 따라오셨던 분들 수익 굉장히 수월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는 손실 중이다, 급하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동행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이 방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선프로 너 주식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퍼주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아마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이 학원 강사 시절에 학생들의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하면서 제 실력이 가장 크게 늘었던 것처럼 이 주식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날에 여러분들을 위한 방어 매매 전략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공유하는 이 과정 자체가 자, 결국에는 제 자신의 멘탈을 다잡고 이 계좌를 불리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곧 저를 돕는 일석이조인 셈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좌를 제대로 불리려면 자금이 이동하는 다음 거대한 흐름에 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사흘 밤낮을 분석을 해서 상방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줄 유망한 종목을 포착을 했는데요.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종목의 핵심 가치와 대응 전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두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에다가 선프로 믿고 간다, 선프로 최고 이렇게 응원과 격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 진짜 1초도 눈 떼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